테이블 많이 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G의 변화 혁신을 아주 한 장의 그 그래프로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아주 굉장히 유명한 차트예요. 여기에 G의 모든 변화 혁신 프로세스가 담겨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1988년도가 바로 워크아웃 타운 미팅이 개발됐던 시기죠. 그렇죠? 지금까지예요. 그 다음에 이 위로 가는 건 뭐냐? 변의 강도예요. 얼마나 강도가 높고 효과가 있느냐의 문제인데 여기 보시면 맨 아래가 뭐가 있죠? 워크아웃 타운 미팅 있죠. 예, 이거를 오랫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G는 지금까지 18년간 워크아웃 타운 미팅을 계속 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초가 돼 있었어요. 이 기초 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베스트 프랙티스, 아주 좋은 사례. 그러니까 G 내부에서뿐 아니라 우리 경쟁사, 심지어는 경쟁사나 외부의 좋은 사례를 우리가 도입하자. 그게 베스트 프랙티스예요. 그게 올라갔습니다. 이제 그 위에 이제 여러분 아시는 뭐 리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올라갔고, 그 다음에 1992년도에 뭐가 올라가냐면 CAP, Change Acceleration Process라는 변화 가속화 프로세스가 올라갔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금년부터 이 워크아웃 타운 미팅과 CAP이 이제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곧 퍼질 거예요. 근데 1992년도에 벌써 캡을 올렸어요. 이 위에다가. 그 다음에 뭐가 올라갔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여기에 G 툴킷, 문제 해결 툴킷들이 올라갔고, 그리고 1996년도에 식스시그마가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기초를 안 한 채 이걸 올리다 보니까 한계에 봉착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식스시그마를 오랫동안 추진해왔던 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 Back to the basic. 그래서 이걸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워크아웃 타운 미팅을. 이거 없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우리나라 대기업들, 뭐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하는 대기업들 워크아웃 타운 미팅을 제가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예상하는 바로는 그게 곧 우리나라 아마 전 기업으로 급속하게 확산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마 두 분이 이 워크아웃 타운 미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신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워크아웃 타운 미팅입니다. 그러니까 회의예요. 이게 쉬운 얘기로 회의입니다. 보통 1박 2일 내지 2박 3일 회의를 해요. 한 팀이,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한 3, 40명이 모입니다. 그 3, 40명이 한 4개 조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한 팀이 보통 7명에서 한 10명 정도 한 개 조가 돼서 1박 2일 내지 2박 3일 동안 아주 아침 8시부터 밤 10시, 12시까지 해요. 미팅을. 아주 풀타임으로 합니다. 그래서 도출해내는 게 이 타운 미팅이에요. 그러니까 이 워크아웃 타운 미팅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번에 그 저술한 그 핵심 인재는 어떻게 달려내는가에서도 좀 서술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책 이전에 낸 책이 있어요. G의 미팅 기술 101. 예, 그 책을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됐고, 지금 2003년도에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Imagination at Work이고, 2006년도에 이 위에 아까 말씀드린 Lean Six Sigma가 이제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예, 이런 단계예요. 그러니까 G가 이렇게 변화에 성공했던 이유는 이러한 단계를 밟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워크아웃 타운 미팅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요. 제겔치가 1990년도 후반에 G가 뭐 글로벌 기업으로 아주 승승장구하던 때 공개적인 석상에서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겔치 회장한테 회장님이 G의 회장이 되고 나서 가장 잘한 업적을 한 가지만 꼽으라고 그러면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제겔치가 했던 얘기가 뭐냐? 내가 가장 잘한 업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잘한 업적은 바로 G의 워크아웃을 도입한 것이다. 두 번째 질문을 했어요. 그렇다면 가장 못한 거, 가장 아쉬운 게 뭡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제겔치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진작에 워크아웃을 도입 못한 게 내가 가장 아쉽다. 그 얘기는 뭐냐? G의 성장 비결, 성장의 기본은 바로 이 워크아웃이에요. 이걸 통해서 열린 조직 문화를 구축했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업무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업무를 단순화시키고, 그 다음에 boundaries, 장벽을 없애고, 그것을 통해서 G 구성원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주인 정신을 갖게 하고 자신감을 높이고, 그게 바로 G의 성공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G가 지금 12가지 그 비즈니스 분야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그 실적들을 내고 있어요. 기술 때문에 G가 성공한 것이 아니고 이런 변화의 어떤 그 저변, 이런 것 때문에 성공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아시는 분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이제 두 분 그 답이 됐습니까? 충분히 됐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궁금했었죠? 제가 또 여기 이렇게 열중하다 보니까 뭐였죠? 재결치 리더십 좋습니다. 재결치 리더십은요, 재결치 리더십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4-2-1-V라는 거 아시죠? 4-2-1-V. 이게 이제 재결치의 리더십을 아주 핵심적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이 4-2-1-V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어디서 다뤘냐면 G의 변화 리더십 101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 책 중에. 그 책 한번 읽어보시면 계세요? 예. 그 궁금하시면 그 책을 읽어보세요. 거기서 제가 아주 상세하게 다뤘는데 이게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4-2는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에너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energize. 세 번째는 edge. 그다음에 네 번째 E는 execute. 그리고 V는 vision이에요. 이걸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에너지는 뭐냐면요. 리더란 무한한 에너지를 갖고 거기엔 열정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에너지와 열정을 갖고 팀원들을 동기부여하고 이끌어라. 팀의 리더가 열정과 에너지가 없으면 그 조직은 죽은 조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재계일치라는 사람과 잘 매치시킬 수 있는 단어를 한 단어만 대라. 그러면 바로 열정이라는 단어를 댑니다. 열정이라는 단어. 저도 이 열정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해요. 이 패션을. 그러니까 주위 출신들이 이 열정이 굉장히 넘쳐요. 왜냐? 주위 문화에서 그게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비양이 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에너자이즈는 뭐냐면요. 동기부여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힘을 이렇게 부여해 주는 거. 동기부여해라. 이런 얘기죠. 왜냐? 일은 리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팀원들이 같이 해야 되거든요. 팀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empowerment. 필요하다면 권한이양. 이 권한이양은 뭐냐? 우리나라에서 권한이양 그러면 책임만 넘기죠. 책임만, 의무감만. 권한을 안 줘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empowerment는 책임과 권한을 확실하게 넘겨주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엣지는 뭐냐면 결단력이에요. 이 결단력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결단력은 어떤 얘기냐면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 주변 상황이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걸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리스크 테이킹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리더에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재결치도 그런 그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수없이 많이 했고 다 좋은 그 결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번째 얘기는 엑스큐즈는 뭐냐? 자, 결단한 거를 그냥 결단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행을 하지 않는 결단은 의미가 없죠. 실행을 하라는 얘기예요. 확실하게 실행을 해라.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팔로우업을 하고 실행 결과에 대해서 공정한 평가 보상을 해라. 예, 이게 기본적인 네 가지이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어떤 그 초점, 포커스가 돼서 어떤 그 한 방향으로 얼라이먼트 시키는 게 바로 비전입니다. G가 추구하는 비전. 그래서 이 4E1V가 바로 재결치의 리더십의 아주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이 됐습니까? 질문하신 분? 예. 또 뭐가 궁금하시다고 하셨죠? 크론턴빌. 예, 좋습니다. 크론턴빌. 핵심 인재, 인재 양성 그러면 크론턴빌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고요. 그저께인가 제가 신문을 봤더니 글로벌 기업들에 있어서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들에 대한 리스트가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못 보셨어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세요. 매경인가 한경에 나온 걸 제가 봤는데 한번 보세요. 그중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다국적 기업들이 거기 랭킹에 올랐는데 거기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본 대목은 뭐냐면요. 1위, 2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지. 무엇 때문에. 예. 그래서 G도 거기에 랭크가 됐는데 G에 들어가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지가 나와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참 제대로 조사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G에 들어가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크론턴빌 연수원의 연수기회를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말 글로벌 핵심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G의 시스템을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 그게 가장 큰 이유였어요. G에 들어가는. 크론턴빌은요, 세워진 것은 굉장히 오래전, 제겔치가 세운 연수원이 아니고 제겔치 이전 몇 대 그 선대 회장들이 세운 연수원이에요. 근데 제겔치가 회장이 될 당시에는 크론턴빌은 어떤 데였느냐? 뭐 좋은 교육 같은 거 이렇게 시키고, 우리 G에도 이렇게 좋은 연수원이 있다 하는 과시용으로 활용이 됐어요. 그리고 직원들 가끔 이제 업무에 지치면 연수원으로 데려다가 그냥 대충 쉬었다 가는 거. 그런데 머물러 있었던 이 크론턴빌 연수원을 제겔치가 회장이 되면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뭐냐. 이제 아까 제가 워크아웃 타운 미팅 말씀드린 혁신을 가져와야 되겠는데, 이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데를 어디로 할까 고민하다가 역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크론턴빌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크론턴빌에다가 대대적인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한 거죠. 이 시설들을 개조를 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그 교육 시스템들을 유명한 아까도 나왔던 톰 피터스라든가, 그 다음에 유명한 그 당시에 그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초빙을 해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했어요. 그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여기를 단순한 그런 휴양지, 쉬었다 가는 곳이 아니고 정말 G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체인지 리더를 양성하는 그러한 요람으로 삼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만든 게 이 크론턴빌입니다. 지금 이 크론턴빌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글로벌 기업들의 벤치마킹 대상 1호고요. 우리나라 기업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우리나라의 삼성, SK, LG, 이런 유명한 우리나라의 아주 탑 클래스의 기업들이 거의 다 크론턴빌을 벤치마킹해서 연수원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디모 그룹은 크론턴빌의 시설 모양을 그대로 가져와서 세워놨어요. 제가 방문했는데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하여튼 이 크론턴빌이 인재 양성에 아주 요람이고 가장 좋은 베스트 프랙티스로 이제 남아있죠. 자, 이제 크론턴빌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크론턴빌이 갖고 있는 미션은요, 리더를 양성하는,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거는 기본이고, 여기서 뭘 했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워크아웃 타운 미팅, 그 다음에 체인지 억셀레이션 프로세스, 식스 시그마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주도할 사람들을 다 여기서 양성을 시켜서 전 세계 G로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기업의 이니셔티브. G가 얘기하는 이니셔티브는 4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책에 제가 써서 그랬지만, 그러니까 G의 미래의 그 핵심 성장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기서 만들어서 확산시키는 그런 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 크론턴빌 연수원은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고 G의 아주 핵심 브레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크론턴빌과 같이 맥을 같이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리더십이고, 더 나아가서 리더십 파이프라인. 근데 오늘 제가 질문 드렸던 리더십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는 궁금하시다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데, 그것도 궁금하십니까? 리더십 파이프라인 시스템. 같이 연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G 같은 경우에는 그 리더십의 레벨을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나눴어요. 여기 나와 있는 레벨. 이게 5가지인데, 그래서 밴드라고 얘기해요. 제일 하위 레벨을 프로페셔널 밴드, 그래서 PB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윗단계가 Lead Professional Band, 그래서 LPB. 이건 Senior Professional Band, SPB. 그 다음에 요게 이제 LB 그리고 EB, SEB 이렇게 나와요. 요건 이제 다음 그림에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PB, LPB, SPB, EB, SEB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신임 직원, 초년 직원이라고 보고, 요거는 그 윗단계 우리 한 과장급 레벨. 그 다음에 차부장, EB는 임원, 요 위는 그 바이스 체어맨이라든가 CEO 같은 이런 급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5가지 단계예요. 이게 바로 이제 리더십 파이프라인의 5단계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단계별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필요한 그런 리더십이라든가 관련된 그 비즈니스 역량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다 이렇게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최근에 많이 좀 관심을 갖는 게 뭐가 있냐면 EDC라는 프로그램 있죠, 여러분들. Executive Development 코스에서 임원 과정. 굉장히 유명하죠. 그러니까 외국의 그 유명 MBA, 예, 경영대학원 코스들이 요즘 뭘 도입해서 하고 있냐면 EDC 코스를 도입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그런 좀 중간 레벨의 리더십이 아니고 최고의 임원 과정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또 그게 잘 팔리고 있고. EDC 굉장히 유명합니다. EDC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MDC, 이건 메이저 레벨에 필요한 교육들, MDC를 하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교육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게, 이것들은 대부분 다 리더십 관련된 교육이고, 요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프로페셔널 스킬이라고 나와 있죠. 이 아래쪽에 바로 비즈니스 역량이에요. 예, 비즈니스 역량을 보시면 뭐가 있어요? 프레젠테이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프로블럼 솔빙, 디시전 메이킹, 퍼실리테이션, 그 다음에 뭐 컨플릭트 매니지먼트, 코칭, 그 다음에 전략 수립하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역량들이에요. 그렇죠? 이런 역량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그 교육 컨설팅을 들어가 보면요. 프레젠테이션 뭐 교육을 한다. 그럼 한 번 아무개 거기에 소속한 직원이 평생에 그 회사에 재직하면서 임의 역량 교육을 딱 한 번 받고 말아요. 여러분들 느끼고 계시죠? 이거 받았는데 뭘 또 받냐고. 예.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 예를 들어보세요. 이게 프레젠테이션 스킬 아주 신입사원한테 시키고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두 번째 리더급에도 프레젠테이션 스킬이 있죠. 이건 뭘 얘기를 하냐? 역량도요, 리더십 레벨에 따라서 필요한 역량들이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한 번 딱 시키고 말아버려요. 근데 주의는 다른 점이 뭐냐? 개인한테 맞춤식 교육을 시킵니다. 자, 이 사람이 신입사원 시절에는 그 정도의 수준에 필요한 역량 교육을 했지만 이 사람이 계속 성장을 하죠. 진급을 합니다. 리더가 되고. 그럼 거기에 따른 더 고급 수준의 그런 역량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우리나라 기업들과 이런 G와의 차이점들이에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어느 회사의 그 CEO랑 임원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교육을 했는데 제가 리더십 얘기를 하다가 뭐 프레젠테이션이라든가 이런 역량 얘기를 했더니 그 CEO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도대체 리더십과 프레젠테이션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리더십 얘기를 하면서 프레젠테이션 얘기를 좀 언급을 했더니 도대체 그거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도 한 기업의 CEO라는 분이 리더십은 완전히 그분은 이 마인드만 갖고 하는 게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 같아요. 리더십은요, 마인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역량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동의하세요? 네. 리더라는 분이 정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제대로 못해. 리더십이 생기겠습니까? 행동 모델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주인은 이런 그런 그 역량, 이런 스킬들이 리더십 프로그램과 연계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에 이제 우리 젊은 대학생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리더십 책, 저도 이제 리더십 책을 저술을 했지만, 리더십 책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들 거의 다 이 마인드셋 바꾸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어떻게 마인드를 바꿔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스킬,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은 리더십은요, 그거는 사상 누각이에요. 거꾸로 여러분이 역량을 제대로만 이걸 체득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리더십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